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3월 31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또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택에 제가 이렇게 또 매일같이 유튜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뭐 강요는 아니지만 밑에 뭐 좋아요, 구독 이렇게 또 해주시면 얼마나 또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또 이렇게 프롬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또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먼저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은 먼저 여기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저녁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 한 7시 반 8시쯤에 LA 한 405 프리웨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 있는 노숙자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캠핑촌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총격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고 있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오니까 거기에 있던 어느 한 이제 노숙자가 이제 총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그 사람한테 총을 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가지고 이 일대가 좀 마비가 되는 등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경찰이 이렇게 또 총을 쏘게 되면서 또 총격 사건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뭐 아무도 사망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 홈리스가 아닌가 그렇게 싶은데 총상을 입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잘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특히 이 도심지, LA 근처에 있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그런 도심지를 본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또 노숙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들, 이런 좀 강력 범죄처럼 총격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좀 더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LA에 가실 때에는 특히 이런 LA 다운타운이나 좀 복잡한 곳을 가실 때에는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곳이 쿨버시티라고 하거든요. 쿨버시티라고 하는 것은 LA에서 서쪽에 있거든요. 웨스트 LA인데 여기 웨스트 LA는 그래도 좀 좋은 지역이거든요. 부촌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노숙자들이 쉴 수 있는 생활을 하는 그런 엔캠프멘트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캠핑촌이 있다고 하니까 항상 노숙자들은 좀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잃을 게 없거든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LA 있지 않습니까? LA가 오늘로써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를 이제 종료를 한다라고 이렇게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A는 오늘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제 LA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사라진 것과 이제 마찬가지에다가 그리고 이제 마스크도 쓰고 다니지도 않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일상생활로 이제 되돌아가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드디어 3년 만에 이렇게 또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KTLA 뉴스를 보니까 요런 뉴스가 또 눈에 띄어가지고 이렇게 또 가져와 봤는데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산다고 하면은 얼마만큼을 벌어야지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통계치가 나왔는데 엄청나게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이제 컴포트리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샐러리, 다시 말해서 이제 얼마만큼 벌어야지만 좀 안전적으로 평범하게 살 수 있나 라고 이렇게 또 통계치를 보니까 여기 캘리포니아 이제 주요 도시들을 본다면 요런 통계치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비싸고요. 샌프란시스코, 무슨 오클랜드, 버클리 요런 곳에서 이제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 평범하게 살려면은 84,000달러, 그러니까 대략 한 85,000달러 정도 벌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또 평범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두 번째 도시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샌디에고라고 합니다. 샌디에고가 LA보다 더 이 리빙 코스트가 더 높나 봐요. 샌디에고는 이렇게 또 평범하게 살려면은 좀 안정적으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 8만 달러, 7만 9천 달러 정도 이렇게 또 거의 8만 달러 정도를 벌어야지만 1년에 평범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 LA를 본다고 하면은 LA 뭐 롱비치, 애나하임 이런 곳을 본다고 하면은 1년에 한 7만 6천 달러 정도를 벌어야지만 평범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A 근처에서 좀 안전적으로 살 때 좀 가격이 좀 싼 곳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온타리오 이런 지역들은 좀 더 싸다고 해요. 이런 지역은 1년에 대략 한 6만 7천 달러 정도를 벌면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미국 전체를 봤었을 때는 그래도 좀 훨씬 더 적게 벌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은 어딘가라고 이렇게 또 통계치에 나온 것을 보니까 세인루이스 미주리 있지 않습니까? 미국 중부에 있는 이 세인루이스 이 미주리를 본다고 하면은 이곳에서는 대략 한 57,000달러 정도를 번다고 하면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또 살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디트로이트 있지 않습니까? 이 미시간 쪽에서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이곳에서는 대략 한 58,000달러 정도 이렇게 또 벌면은 괜찮다고 하네요. 안전적으로. 그러면서 이 텍사스, 이 샌앤토니오를 본다고 하면은 대략 한 61,000달러 정도 벌면 이렇게 또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 노스캐롤라이나나 뭐 텍사스, 휴스턴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62,000달러 정도를 이렇게 또 벌면은 안정적으로 좀 살 수가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여기 캘리포니아주가 조금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 한 85,000달러 정도를 벌어야 된다고 합니다. 1억이 훌쩍 넘어서는 그런 금액이죠. 어쨌든 뭐 어마무시하게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 대략 한 6만 달러 정도는 벌어야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좀 쓰면서 산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거의 한 10만 달러 정도 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뉴스 중에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트럼프에 대한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드디어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어제 이렇게 또 기소가 됐다고 하는데 인다이트먼트가 이렇게 또 되면서 어쨌든 트럼프는 아마도 다음 주쯤에 뉴욕으로 가가지고 이제 법정에 출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LA 타임즈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 USA 투데이에서도 트럼프 드디어 기소가 됐다라고 이렇게 또 나오고요. 그러면서 여기 CNN 뉴스를 보시더라도 트럼프가 이렇게 화난 표정으로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오면서 트럼프가 드디어 기소가 되면서 트럼프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 비즈니스 프로드를 본다고 하면은 이 비즈니스 사기 사건은 대략 30건 정도가 이렇게 또 걸려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아마도 이제 화요일쯤에 트럼프가 이 법정에 이렇게 또 나올 것 같으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전직 대통령 중에 이제 처음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닉슨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닉슨 대통령은 이 워터게이트 때문에 기소가 될 뻔했으나 그 다음 대통령이 사면을 시켜줘가지고 기소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클린턴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클린턴 대통령은 기소까지는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그리고 현직 대통령 둘 다 통틀어가지고 200 몇십 년 동안의 이제 미국의 역사를 본다고 하면은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기소가 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트럼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소가 됐냐 라고 보니까 미국에는 이 대배심원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대배심원들이 공개적으로 누군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무작위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대배심원들이 한 23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 12명 이상이 찬성을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를 기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한다고 하면은 기소가 되는 거라고 하네요. 뭐 검찰이 기소를 한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대배심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이렇게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이 23명 중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기소가 되는데 이게 과반수 이상이 나왔다고 하네요. 트럼프를 기소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과반수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 화요일쯤에 엄청난 일들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에서도 이거 유례 없는 일이 일어났다. 전직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기소가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박해이다. 이것은 완벽한 마녀 사냥이다라고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공화당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원들 중에 한 80% 정도는 트럼프 편을 들어주고 있다고 해요. 이것은 명백하게 정치 보복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기소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트럼프가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불법을 저질렀으면은 당연히 죄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트럼프가 기소가 되면서 트럼프가 옥살이를 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는 하네요. 네, 거의 없지만 어쨌든 좀 굉장히 좀 상징적인 것이다. 아마도 무슨 벌금형 같은 것을 이렇게 또 받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이 트럼프가 이렇게 기소가 된 것은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이 포르노 스타랑 이렇게 섹스를 가지게 되면서 그것을 입막음하려고 회사 돈을 가지고 13만 달러를 전해준 것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서 회사 장부를 또 조작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기소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클린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그냥 섹스 스캔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트럼프는 섹스 스캔들뿐만이 아니라 장부를 조작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회사 돈을 가지고 13만 달러를 포르노 스타한테 주면서 장부 조작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서 분명하게 잘못을 저질렀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은 분명히 불법적인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 BBC 뉴스에서도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기소가 되면서 아마도 다음 주쯤에 트럼프가 이 뉴욕 검찰에 이렇게 또 나올 것 같은데 핸드커프 이렇게 수갑은 차지 않을 채 이렇게 또 나올 것 같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을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변호사단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또다시 두 쪽으로 쪼개졌다고 하네요. 트럼프를 엄청나게 지지를 하는 층과 그리고 이 트럼프를 엄청나게 싫어하는 층 두 개로 지금 다시 쪼개져 가지고 서로 지금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를 수갑에 채워가지고 빨리 깜빵에 집어넣어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트럼프는 지금 정치적인 박해를 받고 있다. 트럼프가 지금 정치적인 보복 때문에 기소가 된 것이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 뭐 클린턴이나 닉슨을 봐라. 왜 기소가 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이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층 이렇게 지금 둘로 쪼개져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지금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이 트럼프만큼 미국을 두 쪽으로 쪼개는데 이 전문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또다시 막 트럼프가 뭐 이게 뭐 잘못됐느냐 뭐 그런 사람들이 또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좀 과격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과격한 말들을 쓰면서 지금 미국에 또 다시 이렇게 후끈 지금 달아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AP통신에서도 트럼프가 드디어 이렇게 또 기소가 되면서 아마도 다음 주 초쯤에 이렇게 자신이 알아가지고 자신이 알아서 이렇게 법정에 들어갈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가 지금 대선 후보이지 않습니까? 2024년도 대선 후보인데 그런데 유례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어느 길로 이 상황이 빠질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또다시 이 대선이 어마무시하게 지저분해지지 않을까 이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트럼프가 이렇게 또 기소가 되면서 트럼프가 또 막말 또 어마무시하게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는 뭐 당연히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습니다. 뭐 수정 헌법에 따른다고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뭐 아무 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법원에서 그것 좀 중지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수는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에 걸려있는 이런 소송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대략 한 4천 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포르노 스타랑 관계를 맺어가지고 불법적으로 돈을 준 거, 허쉬머니라고 하죠. 입막음 돈을 준 거, 불법적으로 회사 돈을 가지고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해 가지고 선동을 한 혐의, 그것도 있고 그리고 뭐 국가 기밀 같은 것들 이렇게 또 빼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소송도 있다고 하고 또 다른 성추문, 뭐 명예훼손 그리고 탈세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뭐 거의 뭐 한 4천 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게 이 어느 정도여야지 진짜 트럼프처럼 역대급인 대통령이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트럼프를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월스트리트 조널에서도 트럼프가 이렇게 또 기소가 되면서 유례없는 일이 일어났다. Uncharted Territory에 지금 유례없는 사상 첫 전직 대통령이 기소가 되는 현직 대통령이랑 전직 대통령 둘 다 포함을 해가지고 사상 처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라고 하면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뭐 기소가 되더라도 깜빵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는 해요. 그리고 이 대선도
뭐 탈락되거나 뭐 그런 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아마도 트럼프가 다음 주 화요일쯤에 법원에 이렇게 또 출두를 할 것 같다, 자진해가지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더 에코노미스트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이런 기소가 이렇게 또 돼가지고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가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또다시 엄청나게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트럼프의 인지도가 또 어마무시하게 올라간다는 그런 소리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포춘 뉴스에서도 트럼프 글이 또 올라오고 있고, 지금 뭐 트럼프에 대한 뉴스 때문에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관련 뉴스에서도 트럼프가 이렇게 또 기소가 되면서 공화당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그 말이나 되느냐, 기소한 거는 뭐 취하하라 뭐 그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맨하탄 검찰에서는 모두 다 무시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욕 타임즈에서도 트럼프가 이렇게 또 기소가 되면서 미국의 이 민주주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게 또 테스트가 되고 있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이 대통령들을 본다고 하면은, 전직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단 한 번도 기소가 된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뭐 사면을 해주거나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뭐 정치적인 보복이나 그런 것들은 뭐 전혀 없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라는 이 작자가 지저분한 짓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미국을 둘러 쪼개면서 지금 이 트럼프가 지금 대선 후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입방아에 오르고, 그리고 또 인지도가 또 어마무시하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 공화당 측에서는 이것은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가 이렇게 또 기소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이렇게 또 뭐 어찌 됐든 간에 인기가 이게 갑자기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좋든 나쁜 건 간에 뭐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게 되면서 공화당 쪽에서는 이번 대선에 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모르겠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트럼프를 모르던 사람들도, 뭐 다들 알겠지만 트럼프를 뭐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도 아니 이거 정치 보복 아니야? 라고 하면서 트럼프 쪽으로 기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CNBC 뉴스에서도 트럼프가 이 허시머니 입막음 돈 준 거 대해서 이렇게 또 기소가 되면서 그거 플러스 뭐 30건 이상의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기소가 됐다고 하고, 어쨌든 뭐 미국 사람들이 지금 혼돈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 해리스 부통령한테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가 기소가 된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뭐 한 말씀 없으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네요. 만약에 이 전직 대통령이랑 현직 대통령이랑 사이가 좋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대통령이 사면을 해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해줄 리가 없죠. 트럼프랑 항상 이렇게 으르렁대면서 이렇게 또 싸우는데,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엄청난 기사거리가 또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오늘도 기사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볼 게 너무 많으니까 길어지더라고요. 볼 게 너무 많아서 거의 다 비슷한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법정 앞에 서게 되면서 이걸 또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측근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해요. 트럼프가 싸움꾼 아닙니까? 이 싸움닭같이 어마무시하게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말싸움도 굉장히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도 싸움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트럼프 편으로 끌어들일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 트럼프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이렇게 말로 이렇게 꼬셔가지고 자기 편으로 이렇게 끄는 거를 또 굉장히 잘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비즈니스맨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펄스웨이드 하는 것을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설득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설득당하는 멍청한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알자지라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파키스탄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파키스탄에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식료품 같은 거 이게 나눠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식료품 같은 거 또 나눠주는데 여자하고 아이들이 엄청나게 몰렸는데, 그런데 이때 또 압사 사고가 벌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사건 때문에 11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뭐 식료품 같은 것이 아무래도 모자르다 보니까 이것을 타러 갔다가 압사 사고가 벌어졌다고 해요. 정말로 안타깝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항상 이런 압사 사고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린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얼마나 끔찍합니까? 네, 작년에도 한국 이태원 압사 사고, 네, 진짜 그건 뭐 충격적이었는데, 압사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네, 사람들 너무 많은 곳은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게 인베스팅닷컴 본다고 하면은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상승세로 출발할 수 있는 이유는 네, 미국의 네, 이 은행 위기가 네, 거의 완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네, 거기에다가 미국의 이런 지표들이 나왔는데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잘 잡히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잘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6%, S&P 500은 플러스 0.8%, 나스닥은 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빨리 이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돼야 되는데, 네, 뭐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미국의 주식시장은 잘 오르고 있고, 네, 그리고 오늘 이 미국의 2월달 이 PC 지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 지수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이게 나왔는데, 네, 5%가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소폭 더 적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계속 잘 잡히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네, 5%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뭐 아직도 3% 정도 더 남았죠. 2%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한 2% 넘게 더 떨어져야지만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투자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요. 연준에서 아마도 올해 안에 금리 인상 그만하고 이 금리 인하까지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또 잘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 이 중소은행들에 대해 가지고 규제를 엄청나게 풀어줬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은행 위기가 온 건데, 투자를 너무나 안일하게 한 그런 잘못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은행권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규제를 강화를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때 이렇게 풀어줬던 것을 다시 이렇게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행 위기, 실리콘밸리 은행 위기가 지금 벌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스탁런, 뱅크런이 아니라 지금은 또 스탁런이 지금 벌어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찰스 슈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찰스 슈왑에서 스탁런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찰스 슈왑에서 미국 국채에 투자를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금리가 계속 인상을 하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찰스 슈왑에서 unrealized loss가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여기 머니마켓이라고 있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두는 그 돈 있지 않습니까? 그 머니마켓에 있는 돈을 빼가지고 다른 은행으로 지금 옮기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스탁런이죠. 뱅크런이 아니라 스탁런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찰스 슈왑에 대해 가지고 투자 의견을 좀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찰스 슈왑 주식 또 어마무시하게 또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돈을 더 빼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과 비교를 해가지고 2배 이상의 돈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제발 또 다른 이런 경제 위기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진짜 짜증나네요. 이 연준에서도 이제 금리 올리는 거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계속 잘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빨리 좀 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어쨌든 미국이 좀 잘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이 반도체 주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 주식들이 1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인공지능, 이 AI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칩들이 필요하죠. 컴퓨팅이 이렇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반도체 주가들이 지금 들썩들썩거리면서 이렇게 잘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야, 요즘 들어가지고 이 인공지능이 해내는 일들이 진짜 많거든요.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이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다 보니까 파워가 또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의 미래가 얼마나 더 빨리 발전할지 모를 그런 상태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전문가들이 챗 GPT 같은 이런 AI,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거, 그리고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된 이런 인공지능들에 대해 가지고 잠시만 쓰지 말아달라라고 이렇게 중단해달라, 서비스 중단해달라라고 이렇게 신청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너무나 빨리 발전을 하다 보면은 이 AI가 우리 인류를 잡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아시죠? 뭐 터미네이터, 뭐 매트릭스, 뭐 수많은 영화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AI가 우리 인류를 지배를 하는 그런 날. 그런 날이 안 와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AI 전문가들은 굉장히 무섭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지금 이렇게 AI가 발전하는 것에 따라서 말이죠. 그러면서 요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IRA 있지 않습니까? Inflation Reduction Act. 이 IRA 전기차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상세한 이런 디테일이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배터리가 이 배터리의 부품 가치가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 미국하고 캐나다가 아닐까 싶은데, 이 북미에서 제조가 되고 그리고 조립이 되어야 한다. 50% 이상이 그래야지만 국가 보조금을 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런 한국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 배터리도 이것에 포함이 된다고 해가지고 한국 배터리들은 잘 IR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이 현대기아 자동차들의 전기차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차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 생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하네요. 아마도 당분간 한국 전기 자동차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현대 기아 자동차에 대한 뉴스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현대 기아 자동차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털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현대 기아 자동차가 그냥 문 따고 들어가 가지고 이거 열어 가지고 그냥 돌리면 그냥 엔진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수많은 미국인들이, 좀 나쁜 미국인들이 지금 이 현대 기아 자동차를 이렇게 또 털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미국 정부에서도 현대 기아 자동차한테 어떻게든 해라, 지금 뭔가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있다 라고 하면서 리콜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현대 기아 자동차는 리콜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로 이것을 좀 막았다고는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 자동차가 타겟이 되다 보니까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털리고 있다고 해요. 뉴욕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뉴욕에서는 한 달에 현대 기아 자동차가 100여 대 정도가 털린다고 합니다. 타겟이 확실하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아 자동차에서는 잘 털리는 이 현대기아 자동차 이 모델에 대해 가지고 핸들락이 있지 않습니까? 핸들락을 지금 무료로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핸들락 뭐 한 20-30불, 한 $40 정도 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채우라는 그런 소리죠. 진짜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었을 때 사용을 하던 것이거든요. 알람 같은 것들, 이런 뭐 세큐리티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잘 장착이 되지 않은 차량들은 핸들락을 이렇게 채워두는데,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었을 때 이 아르헨티나에서는 좀 차가 굉장히 귀하거든요. 비싸고. 그래가지고 뭐 거의 대부분 이런 핸들락을 채웠었는데, 그 핸들락을 지금 미국에서 현대 자동차가 이렇게 무료로 배포를 하고 채워달라, 많이 털리니까 이렇게 또 한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한 다음부터 트위터에서는 뭐 혐오 같은 것들, 뭐 극단주의자 같은 것들, 뭐 음모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추천을 해주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자극적인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사람의 심리를 잘 꿰뚫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인수를 한 뒤로부터 비겁하지만 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만한 것들을 계속해가지고 추천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트위터는 이대로 가다가는 또 말이 또 굉장히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렇게 또 기소를 당하게 되면서 트럼프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가 이것은 정치적인 박해이다, 이 정치적인 보복이다 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가지고 트럼프한테 더욱더 오히려 플러스한 요인이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 관련주들이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 트럼프랑 연관이 된 이 포르노 스타 있지 않습니까? 이 포르노 스타가 지금 인기가 지금 하늘을 치솟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 포르노 스타가 네, 자신을 이용을 한 이 제품들을 만들어가지고 네, 지금 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잘 팔리고 있다고 하네요. 네. 야, 네, 특수네요. 특수. 트럼프 특수. 그러면서 예, 뉴욕에 대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 뉴욕의 이 공실률 있지 않습니까? 네, 뉴욕의 이런 사무실의 공실률이 16%를 이렇게 찍으면서 네, 사상 최고를 지금 네, 달려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직도 이 수많은 기업들에서는 재택근무를 지금 정착해 나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 뭐가 필요했느냐라고 하면서 네, 공실률은 계속 좀 높다고 하고요. 네, 거기에다가 네, 최근 들어가지고 뭐 새로운 건물들, 신축 같은 것들 아니면은 재건축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쁘게 만든 그런 건물들, 그런 건물들에 네,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원래 있던 이런 건물들은 끼가 떨어지면서 네, 계속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다. 네, 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네, 미국에서 네,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네, 좀 위태위태하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네, 공실률이 이렇게 높은데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들은 죽어난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네, 엄청나게 또 네,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가 뭐 어마무시할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좀 뇌관일 수도 있다. 네, 또 다른 경제 위기에 뇌관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인디애나주에서 네, 한 5살짜리 아이가 네, 또 총을 이 총을 왜 아무데나 둘까 싶은데 네, 또 총을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자신의 동생 16개월이라고 합니다. 네, 1살밖에 되지 않는 네, 자신의 동생을 쏴가지고 죽이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짜증이 나고요. 네, 지금 이런 굉장히 나이가 어린 이런 아동들의 사망 사고가 네,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네, 이런 총격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총들이 너무나 많이 풀리다 보니까 네, 총의 간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최근 이 3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동안 아동 관련 이런 총기 사고가 40%나 급등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네, 이 어린 아동들이 총상을 입어가지고 응급실에 가는 그런 수가 일주일에 대략 한 40명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40명이에요. 네, 그만큼 많은 이런 아이들이 네, 총기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화당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네, 총기 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총기가 많이 풀리다 보면은 그 수많은 이 총기의 군용들이 사람들을 향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이런 일들은 빈번히 네,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미시간주에서는 예전에 2021년도에 자신의 딸을 20대 엄마라고 하는데 자신의 3살박이 딸을 칼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죽이는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엄마의 재판이 얼마 전에 이루어졌는데 종신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엄마가 그 당시에 붙잡혀가지고 경찰 조사를 하고 있었을 때 눈이 풀리고 이 마약을 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역시 마약이 정말 사람을 악마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신의 딸을 17차례나 칼로 찔렀다고 하는데 스펀지밥 있지 않습니까? 그 엄마의 말에 따른다고 하면은 스펀지밥이 자신한테 자신의 딸을 죽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딸을 이렇게 칼로 17번이나 이렇게 찔러서 죽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 엄마가 도망갔는데 이 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봉투에 싸가지고 쓰레기통에 이렇게 유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뭐 동생인가 오빠가 쓰레기통에서 봉투 안에 발이 삐져나온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경찰이 바로 수색에 들어가가지고 기차역에 있는 이 여성을 붙잡았었다고 하네요. 어떻게 마약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자신의 딸을 이렇게 또 죽이는지 정말 어이가 없고 삼가고의 명복을 비네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 내슈빌 이 크리스찬 학교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이런 디테일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6명이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6명이 사망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사망을 할 뻔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이런 교사들이 발빠르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사망자들 수가 줄어들 수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사가 총소리가 바로 들려
걸렸었을 때 반의 문을 이렇게 잠그고 완전히 요새화를 했다고 하네요. 요새화를 하고 그리고 이 학생들을 클로젯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창고 같은 데다 이렇게 넣고 이제 자신들도 이렇게 숨어가지고 경찰에 바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8살짜리 트랜스젠더 여성이 총을 가지고 문을 열려고 해도 문을 잘 열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6명이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9살짜리 3명, 그리고 교사 3명 이렇게 사망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 복도에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선생님들이 이런 트레이닝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교실에 들어가서 바로 문 잠그고 다 숨는 거. 야, 이런 일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진짜 어이가 없는데, 진짜 이 총기에 관해서는 빨리 무슨 일 좀 해야 됩니다. 이 제재를 빨리 해야지. 어떻게 해서 계속 이렇게 총기가 많이 풀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진짜 화가 납니다. 화가 나고요. 그러면서 이 내슈빌 총기 난사 사건, 이 크리스찬 학교의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로부터 미국 각지에서 장난 전화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총격 소리가 들려요 라는 그런 장난 전화가 지금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발신자 번호를 숨겨가지고 전화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911 같은데 뭐 경찰서에 이렇게 또 전화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또 총소리가 들린다라는 그런 장난 전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난 전화들은 외국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미국으로 장난 전화를 걸고 있다고 해요. 미친놈들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들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장난 전화도 테러의 하나의 일종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 진짜 미친놈들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디 장난을 할 게 없어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이렇게 또 장난을 하는지, 실제로 만약에 어디에서 이런 총격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렇게 장난 전화가 많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것을 진짜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제발 좀 이런 또라이 같은 놈들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이 기네스 펠트로가 이 스키를 타다가 뺑소니를 한 그런 혐의에 대해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기네스 펠트로는 무죄로 이렇게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 70세 이 할아버지가 좀 돈을 노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재판을 통해 가지고 기네스 펠트로가 원하는 것은 $1의 보상금이고, 그리고 이 변호사 비용을 모두 다 진 사람이 4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70세 할아버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 기네스 펠트로가 아무래도 굉장히 또 유명한 사람이고 또 돈도 많다 보니까 굉장히 또 유능한 변호사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이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기네스 펠트로의 변호사한테 변호사비를 줄지, 이 사람 망했네요. 어쨌든 너무나 이런 나쁜 의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서 어제 밴쿠버에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느 한 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하고 그리고 딸하고 이 아빠가 있었는데, 이 아빠가 이 스타벅스 앞에서 자신의 가족이랑 있다가 그 옆에 있는 어느 한 남성이 전자담배 있지 않습니까? 전자담배를 이렇게 또 피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아이한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정중하게 그냥 보통 사람처럼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전자담배 좀 안 펴주면은 안 되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남성이 자기 품속에서 칼을 끄집어내더니만 이 사람의 복부를 마구 찔렀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아빠가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병원에 옮겨지긴 했는데 과다출혈로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와이프랑 그리고 자신의 딸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캐나다 경찰은 이 남성을 바로 붙잡았는데 2급 살인죄로 기소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 가족 측에서는 이것은 분명하게 계획된 살인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스타벅스에서 누가 칼을 차고 다니느냐, 이것은 분명히 누구를 죽이려고 계획적으로 칼을 차고 나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1급 살인을 이렇게 또 적용을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 범인은 나는 계획을 한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미친놈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웬만해서는 요즘 사회에서는 이런 총이나 칼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들고 다녀가지고
이런 불의를 보더라도 참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아르헨티나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 지수를 본다고 하면은 102.5%라고 합니다. 뭐 지금 살인적으로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주 7일, 그러니까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고 이렇게 또 토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예전에 이제 산 적이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또 제2의 고향이 될 수도 있는데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또 계속 힘들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전쟁은 일어난 지가 1년하고도 36일이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국 이 정보 당국에 따른다고 하면은 지금 러시아가 무기가 지금 모자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이제 북한이랑 맞교환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러시아는 북한한테 식료품을 지금 전달을 하고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한테 탄약 같은 것을 지금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러시아하고 지금 북한하고 그냥 둘이 손잡고 아주 쎄쎄쎄를 잘하고 있는데 둘 다 빨리 망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에서 미국인 기자, 이 월스트리트 미국인 기자가 체포가 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간첩 혐의로 인해 가지고 스파이 혐의로 인해 가지고 체포가 됐는데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은 빨리 미국인을 풀어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 러시아에서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는 이 미국인 이 월스트리트 조널 기자를 이렇게 체포를 하면서 최고 20년형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스파이 혐의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서 미국하고 또 대화를 나눌 거 아닙니까? 대화를 나눌 때 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를 가지고 포로로 이렇게 인질로 삼으면서 대화에서 좀 우위를 이렇게 또 선점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 냉전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 미국의 이 냉전 이후로 처음 있는 이런 미국인 체포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유엔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계속 치러지고 있으면서 러시아가 민간인을 이렇게 사살을 한 수가 8,400여 명이나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전쟁 범죄를 굉장히 많이 일으켰다라는 그런 소리죠. 불법으로 이런 민간인들을 구금을 하고 그리고 처형을 했다. 아시다시피 뭐 집단 처형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이 전쟁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진짜 이런 일이 2023년도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화가 나네요. 진짜 푸틴은 진짜 지옥에 빨리 떨어져야 합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